자, 반갑습니다. 2018년 11월 18일. 자, 오늘 영상은요, 주말인데, 최근에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께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뭐, 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제가 영상을 최근에 찍지 않았던 이유도, 매번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같은 말만 할 거예요. 뭐, 신중하게 하되 뭐 종목이 없으면 좀 쉽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11월 달에 신규 상장주 많아요. 매매할 시기 많아요. 지금 시장 빠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우리 쉬면서 합시다. 계속 그런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보세요. 10월 달 중순 이후 지금 보이는 요런 저점이 깨지는, 그죠? 무역 전쟁 이후로 10월 달 중순 이후부터 계속해서 장이 뭐 쭉 빠져서 투심이 약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올라오는 파동은 기술적인 반등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기는 굉장히 투심이 약하고 주도주가 없는, 그냥 많이 빠져서 나오는 반등의 종목들밖에 없어요. 테마, 쉽게 말해 세력주에 우리가 뭔가 돈이 들어오는 종목, 그런 테마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맨날 똑같이 말할 걸 이제 예상을 하고, 자꾸 제가 막 쉬라고만 하면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니까 애초에 영상,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 장 참여도 제가 굉장히 이렇게 시장 참여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던 적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려운 시장이 아니라 좀 쉬어가야 할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주들도 제가 분명히 이런 시장에서 왜 우선주가 오르는지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큰 하락장 이후에 심리적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선주가 판을 친다. 응? 우선주 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올렸죠. 이런 주도주 섹터가 없는 갈팡질팡 시장 속에서는 그나마 볼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일 대비 등락률 뭐 이런 종목, 이런 걸로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딱 아실 거예요. 뭐 한진칼 우, 뭐 대한항공 우,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죠? 사모펀드, 뭐 지분, 뭐 취득, 뭐 이런 경영권 분쟁에 의한 뭐 뉴스가 뜨면서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었고, 한진칼보다 이제 좀 더 가벼운 이 한진칼 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시작과 동시에 그죠? 점상으로 그냥 바로 달려간 모습입니다. 맞죠? 뭐 대한항공 우, 뭐 이런 종목 우선주들이 지금 잘 가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장 보시더라도 굉장히 우선주가 많을 겁니다. 거의 하루에 상한가 중에 우선주가 한두 개씩은 꼭 껴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종목을 어떤 걸 볼 거냐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오전장에 굉장히 집중해서 매매를 많이 했다면 요즘 시장은 뭐 돌파 매매를 하되 굉장히 뭐 비중 베팅을 할 만한 그런 돌파 매매 자리들이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매매를 뭐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시장은 뭐 많아봐야 500에서 1000으로 계좌에 있는 시드를 줄여서 매매를 해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요. 내가 하루 일당을 뭐 100만 원씩 하던 사람이면 지금 같은 시장 하루 일당 30만 원에 만족을 하면서 끝내야 되는, 그죠? 그런 시장인 거예요. 그냥 꾸준히 잃지 않고 버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분명히 또 이런 시장이 또 걷어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안개가 쳐져 있는 게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계속 사이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 그래서 뭐 한진칼 같은 경우도 뭐 타점을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요런 타점에서는 사실 중심값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요런 구간이 중심값입니다. 그죠? 차트만 켜놓고 봤을 때 지금 요런 구간이 중심값 상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뚫고 올라갔을 때 이 음봉의 요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가 상장 오늘 시가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런 구간을 뭐 뚫어 올리려고 하는 뭐 저점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박스권이 그어지고 있다 보니까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뭐 위치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확한 타점은 저는 무조건 이런 구간에서는 안 사요. 살 필요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냥 흐름이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이런 구간에서 꼭 이 저점에서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저점이다 보니까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런 박스권 상단에서 파는 매매만 했어도 뭐 3%에 대한 매매가 됐겠죠. 그렇지만 이 구간이 깨졌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저점 라인에서 산다면 이 저점 라인이 훼손되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저점 라인이 깨지고 나면 엄청난 급락이 나올 텐데 이 급락을 막고 나서 여러분들 손절하시니까 계좌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빠지겠어요? 무조건 전에 있었던 이 종가 자리가 우선은 갭이 떴던 자리다 보니까 무조건 여기가 이제 다음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이. 응? 그쵸?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이런 구간까지 빠졌을 때 이 파동 6%짜리를 버틴다는 게 미련한 거죠. 그냥 여기서 사신 분들은 무조건 여기 자리 깨지면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더 봅시다. 자, 뭔가 계속 횡보를 해요. 그래서 뭐 박스권 상단을 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이 중심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구간을 뛰어넘었을 때 이런 구간을 지지가 나오면 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중요한 게 자, 봅시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저도 좀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음봉으로 떨어진 음봉인 중심값이 뭐 중심값으로 보이는 이런 캔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쭉 빠졌어요. 지금 형태 보면은 이게 빠졌고 그 다음에 뭐 양봉 캔들로 지금 뭐 그림 대충 그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중심값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을 이제 이런 고점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 여기에 있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이 자리가 중심값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박스권이 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여긴 박스권이니까. 그죠? 대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여기에서 중심값을 뚫은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 뚫는 흐름이 나오길래 그죠? 뚫는 흐름이 나오길래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음 캔들에서 막 산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샀는데 쭉 빠져요. 다시 음봉으로 쭉 빠져요. 이 저점까지 분명히 여기서 뚫으면 우리가 중심값을 뚫었기 때문에 사는 게 맞는데 그죠? 지금 여기 차트 보면 여기 구간이 이제 뚫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죠? 뭐 1분봉 상태로 보면 좀 더 뭐 섬세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는 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그죠? 이제 한번 섬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뚫었길래 샀는데 결과적으로 깨져요. 그죠? 우리가 이 중심값 또는 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 지금 요렇게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지를 못하고 살짝 지지가 나오길래 여기서 또 사봤어요. 또 샀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흐름이 깨지더라. 그죠? 뭔가 옆으로 지루하게 길게 늘어지고 또는 올라갈 때 여기 또 저항 맞고 뭔가 애매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냥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는데 계속 옆으로 지루하게 흘러갑니다. 뭔가 저점이 이전에는 박스권 하단이 여기였는데 이제는 뭐 요런 구간이 저점이 되겠죠. 그죠? 수상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깨졌어요. 또 이런 박스권에 뭐 지켜줄 것 같았던 이런 구간도 결과적으로 깨졌고 그 이후에 어디 봅시다.
그 이후에 이런 구간이 이제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저항을 받아야 되는,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구간도 뚫네요. 결과적으로 다시 뚫었어요. 수상하게 다시 뚫더니 뭔가 이런 구간을 다시 또 지키는 모양새입니다. 그죠? 이제 봅시다. 그리고 나서 뭔가 요런 구간을 뚫고 뭐 지지받았던 뭐 요런 흐름에서 수상하게 보셔야 되는 구간이겠죠. 지금도. 그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처음에 여길 중심값으로 봤는데 여기가 중심값이 되면서 뚫고 지지받고 움직이는 수상한 구간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중심값을 보고 이런 고점이 중심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이 중심값을 뚫는 파동에서 생긴 고점이 중심값이 된 구간이 돼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중심값 뚫으면 1차적인 목표가 여기, 그죠? 아까 그어놨던 이 음봉의 시가 라인, 그죠? 여기 뚫고 나서 지지받는 타점, 이 쉬어가는 타점이 나오는 이유는 강한 저항대였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여기 구간이 돼야 되고 2차는 상장 당일 시가가 돼야 된다. 그죠? 1차 구간에서 쉬어가더니 2차까지 바로 도달한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우리는 여기가 중심값 상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로 바뀌었냐라는 거야.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수도 없이 느꼈어요. 자, 이럴 때는요. 1분 봉을 보시던 30초 봉을 보시던 좀 크게 보세요. 잘 보세요. 제 말 좀 어려워요. 저도 이 부분 설명하기 어려워요. 음봉으로 쭉 길게 빠진 음봉이에요. 잘 보세요. 이 캔들을 합치면요. 이 파동이 몇 프로냐면 한 8%짜리 캔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8%짜리 음봉이란 말이에요. 이게 8%짜리예요. 8%. 8%짜리. 마이너스 8%짜리. 근데 분명히 이게 장대 음봉이지만 3분봉으로 볼 때는 30초 봉으로 보든 이때 당시 8% 빠졌던 이 흐름에서 봤을 때는 누가 팔기만 해서 떨어진 8%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누가 산 자리가 있을 거예요. 산 자리가 있는데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또 저점을 깨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게 또 산 자리가 있는데 또 깨고 내려가고 해서 이게 8%짜리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큰 분봉을 보셔야 됩니다. 매물대가 없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중심값을 정의를 내릴 때 가장 가장 높은 고점으로 가기 위해서 뭐 여기 음봉 캔들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생긴, 그죠? 뭐 이런 파동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여기 고점, 이 고점이 중심값인 거예요. 이 고점, 그죠? 이걸 이제 뚫고 뭐 지지가 나오고 뭐 이렇게 다시 돌파가 나오는 요런 타점에서 우리가 여기 파동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중심값입니다. 근데 여기 파동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보통 이런 자리 뚫으면 이게 돌파 매매가 되니까 타점 좋은 데서 쭉 홀딩하면 막 10% 20% 쉽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중심값은. 그러니까 굉장히 쉬우면서 좋은 매매인데 직전에 고점으로 가기 위해서 생긴 바로 이제 그 이후에 매물대가 없는 고점을 우리가 중심값이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1차적인 이 고점을 가기 위해서 생긴 직전의 고점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구간에 매물대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지그재그로 떨어지면 아무리 여기서 뭐 중심값을 이렇게 만들었다 해도 여기가 중심값이 될 확률이 없다고요. 여기가 돼야 된다고요. 여기서 뚫어야 여길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냥 무조건 중심값이다 이게 아니에요. 정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구간도 잘 보면은 우리 아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여기가 중심값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생긴 이 고점이 중심값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1분만 보더라도 어? 우리가 아까 그어놨던 중심값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긴데 이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생긴 이런 고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또 저항대잖아요. 응? 이해가 되셨죠? 이 단봉으로 하나 빠지긴 했지만 이 이후에 이 윗골이 달리고 아랫골이 달리면서 변곡 지점이 생긴 요런 구간도 저항대란 말이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잘 보면은 요런 구간을 이렇게 중심값으로 보고 뚫고 올라왔는데 여기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왔었어요. 그죠? 한 번에 못 뚫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중심값이 아니라 여기로 예상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어렵지 않죠? 중심값에 대해서 배우시는 분들, 이것도 진짜 고급 강의여서 웬만해서 노출을 안 해야 되는 그런 강의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심값 타점이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런 구간이죠. 어? 뚫고 나서 지지받았네? 타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너무 잘 나오잖아요. 너무. 응?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략했으면 여기가 1차 목표가, 2차 여기 4% 그냥 편하게 먹는 거잖아요. 또 이 고점까지 봤으면 6%인데 여기서 5일선 대응했겠죠. 요런 구간에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거죠. 어려운 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인 거예요. 중심값. 이제 오늘 이 영상 보고 중심값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제가 말했잖아요. 중국 관련해서 이거 뭐 타점 봐야 된다. 많이 오르면 요런 갭자리 보실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런 갭자리까지 가면 많이 간다고 했는데 다 갔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가격대가 얼마예요? 11,950원인가요? 11,900원대? 여기 이후에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 이후에는. 여기 지지하길래 한번 사봤다. 그러면 이런 저항대에서는 우리가 팔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자리가 박스권인데 저점 깨지면 큰일 나겠죠? 이런 시나리오 정도는 기본이다. 아주 기본. 깨지면 급락 나올 거 이런 거 예상하는 건 기본이다. 주식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좀 좋은 말을 좀 가져왔는데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끝날게요. 매매에 비법이 있냐는 질문을 이제 들으면 비법 비법은 없어요. 어? 굳이 내가 좀 비법이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침에 제가 뭐 나스닥 뭐 다우지수 뭐 이런 거 제가 살피면서 글로벌적인 시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나요? 또는 3시 반에 장 끝나고 막 5시까지 제가 매매를 하나요? 시간의 거래 하나요? 그리고 제가 뉴스 막 매일경제 이런 뉴스를 올려주면서 자 여러분들한테 이 뉴스 한번 분석해보세요 뭐 이런 말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냥요 매일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인기라고 하면은요 주식에서의 인기가 뭘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인기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인기예요. 근데 우리는 거래량으로 계산을 하려면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는데 거래량 당연히 1,000원짜리가 많겠죠. 똑같은 종목의 모멘텀이라고 했을 때 왜? 가격이 싸니까 활발히 거래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돈을 보고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저는 이미 실전 매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제 강의 진짜 제가 조금 더 욕심이 있었다면 더 큰 금액을 받고 강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진짜 제가 성공하게 도와주는 거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래대금이라는 거야. 거래대금만 가지고 우리 시장에 인기 있는 거를 추리는 거예요. 거래대금 가지고. 응? 시장에서 모든 종목이 상승할 수는 없어요. 그죠? 모든 종목이 상승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시장에 이 시대에 가장 인기가 많은 미인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뭐 테마주 뭐 이런 게 되겠죠. 우리가 매매하는 게 테마주, 어? 뭐 세력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상승 뭐 거래 대금이 갑자기 1,000억 뭐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오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랠리를 이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 세력주 모든 주식의 모든 종목은 세력주고요. 테마주 주식의 또 모든 종목은 다 테마가 있는 거예요. 테마가 없으면 오르지 않아요. 어? 아셨죠?
그래서 이 인기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은 거래대금으로 제가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 선정을 제가 따로 해드리지 않아요. 그죠? 뭐 기준봉 그 검색식으로 종목을 뽑아드리긴 하지만 뭐 얼마에서 사서 얼마에 팔아라 이런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팔고 누구는 손실 보는 그런 리딩 시장은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제 매매를 하질 못해요. 음? 저는 개인 투자자로 돈을 벌고 싶지 리딩 사업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아서 강의료도 올리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하죠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본인이 아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음? 종목 선정? 종목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좋다 나쁘다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뭐 검색식 저도 검색식 많아요. 50개가 넘습니다. 옛날에 저희 스승님께서 검색식을 사용하셔서 검색식 진짜 많아요. 보조지표도 정말 많아요. 음? 수식도 정말 많아요. 만들어진 거. 그치만 다 안 쓰잖아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은요 빚내서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제 주변 사람 중에 빚내서 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응? 주식은요 자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응? 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아셨죠? 응?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담이 커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전업은 제가 자꾸 오늘 뭐 다 이야기를 하는데 전업은요 500 이상 꾸준히 버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뭐 한 달에 100, 200 벌어서 회사 그만두고 전업하면 2, 300, 뭐 4, 500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전업하시면 금방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전업 물론 부럽죠. 뭐 남들보다 뭐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부럽겠지만 전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남들이 바라봤을 땐 백수가 될 확률이 높고, 그죠? 뭐 외제차 끌고 다니는 백수 해봐야 뭐합니까? 그죠? 이 왜 전업 투자자는 단기 투자를 하냐면 직장과 똑같은 거예요. 이 주식 투자가. 그죠? 그래서 월급을 받듯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전업 투자를 하게 될 텐데 뭐 누가 전업 투자자 중에 장기 투자해가지고 한 번에 빵 먹어서 전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월급처럼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의 투자를 해야 지속적으로 전업이 가능한 건데 그래서 500 이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처럼 어려우면 월 500 벌던 사람들이 뭐 200, 300을 벌게 돼요. 근데 월 200, 100 이렇게 벌던 사람은 지금 시장이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생활비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럼 이런 시장에 퇴출당해요. 깡통차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공부하는 방법. 공부는요 여러분들 뭐 직장인 분들이 사실 가정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전 대단하다 생각해요. 꼭 정말 잘 되게 제가 도와드리고 싶고 남들보다 이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 사실 공부할 시간이 남들보다 적어요. 그죠? 공부는 여러분들 평생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재미없는 거긴 하지만 뭐가 됐든 뭐 책을 읽는 것도 공부고 본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 뭐 더 잘하는 전문가를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듣는 것도 공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많은 게 다 인생의 공부예요. 근데 요즘 같은 저 같은 뭐 옛날에 뭐 주식 책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전 지금 여러분들 주식 책 본다고 하면 그,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뭐 기본적인 뭐 PER, 뭐 PBR 뭐 이런 뭐 기업을 분석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 BPS 등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용어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매매하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용어들입니다. 뭐 주식할 때 뭐 PER 뭐 이거 곱하기 해가지고 뭐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재무제표들은
이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약간 뻥튀기를 합니다. 그죠? MSG를 조금 먹여요. 아니 조금이 아니에요. 많이 먹여요. 많이 먹여서 상장을 시키기 때문에 다 이 올바른 지표들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장 끝난 뒤, 장 끝난 뒤 당일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이 수급 체크를 하는 거예요. 수급이라고 하면 뭐 외인 기관에 대한 이런 수급이 아니라 그냥 어떤 종목이 올랐고 어떤 종목이 내렸고 어떤 종목이 거래 대금이 얼만큼 터졌고 뭐 요 정도 수급 체크합니다. 뭐 거래원을 분석을 하고 체결을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개인 매물의 체결이 아니야. 뭐 이건 내일 얼마나 올라갈 수 있. 뭐 이런 분석 안 해요. 저도 귀찮게. 그리고 관심 종목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관심 종목. 초보가 됐든 고수가 됐든 관심 종목은 결과적으로 노트 정리랑 똑같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그래서 관심 종목 정리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누구께 뭐 정답이다 없는데 이 정리 굉장히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을 한 2, 3년 경험을 하다 보면 딱 종목명만 봐도 아 이거 어떤 사업이야, 이거 드론 관련 사업이야, 이거 어떤 관련 뉴스가 있어. 그냥 재무제표만 좋다고 해서 종목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영상 잘 보시고 실전에 대한 이 스킬 기술을 키우는 이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참여를 해서 이 경험치를 늘리는 걸 먼저 우선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결국 이 경험이 늘면요, 자연스럽게 이 실력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2, 3년 투자하기 싫죠? 어. 그래서 2, 3년 뒤에 뭐 이 주식 좀 이거 공부한다고 뭐 바뀔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고 2, 3년 뒤에 과연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게을리 하시죠? 그냥 나중에 보세요.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시기에 만나서 주식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이 40대라는 40대인 이 사람은 가정도 있고 뭔가 겁나고 불안하고 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2, 3년 투자해도 잘 될 확률이. 그러니까 계속 내가 저 종목 샀었으면 지금쯤 안 이러고 있을 텐데 이러면서 세월을 4, 5년 보내요. 근데 20대 이 친구는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열심히 듣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보다 이 가정이 이제 본인이 먹여 살려야 될 가정이 없고 부모님 밑에 있으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많다 보니까 훨씬 좋지만 이 친구는 지금 이제 4, 5년 뒤에 페라리 타는 그 친구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얀트리 갔다 왔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3, 4년 뒤에 지금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는 그때 나랑 비슷한 실력이었는데 벌써 저렇게 됐어? 나는 이제 시작인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이게 4, 5년 뒤에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월 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까지는 사실 이 기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수익으로 해서 수익까지 가는 이 길이 좀 오래 걸려요. 뭐 3, 4년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많게는 10년도 걸리니까요. 근데 이 3, 4년 뒤에 어떤 사람이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갈팡질팡하다가 다시 시작하죠. 그러면 이 기간으로 또 4, 5년이 흐르잖아요. 이 사람 몇십억 자산가가 돼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1000만 원씩 벌고 있는 거예요. 돈은 벌기 시작하면 갑자기 주식은요 벌기 시작하면 똑같아요. 빵빵 터져요. 정말로. 이 기간이 어려운 거예요. 이 기간이. 이 기간만 여러분들이 원칙 지켜야 될 거 꼭 지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말에 좀 제가 지루한 강의를 해서 죄송드리는데 이거 바드 스킬 이거 뭐야? 그, 그 뭐지? 로스트 아크인가요? 그걸 하면서 제가 바드라는 캐릭터를 키우다 보니까 바드 스킬을 또 여기 올려놨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영상 녹화를 안 한 게 게을러진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